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넘버원 진행의 이시연입니다. 지난주 바이든 정부의 자본이득세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강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3대 지수도 그 상승세를 이어받아서 현재까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현재 다우존스 지수가 0.16% 상승, S&P 500 지수는 0.18% 상승, 그리고 나스닥 종합 지수도 0.1%가량 상승하면서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상승폭을 조금 줄여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FOMC 회의도 있고 또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자본이득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발표를 기다리면서 이번 주 시장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선물 전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월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아토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월요일자 처음으로 제 방송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사 나눠드리는데요. 네. 자, 근데 이제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앞서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장에 조금 재료가 많은 날입니다. 그만큼적으로 변동성이 눈에 띄게 강할 것으로 보여지고 뭐 이제 매일매일 그에 따른 시황이랑 정보 제공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외 선물 시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많은 이슈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뭐 어떤 것을 중요하고 안 중요할 수가 없는 게 네. 진짜 상당히 다 비중 높은 이벤트밖에 없어서 그쵸.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래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네. 본다면은 정보 그래도 정책? 이제 정책이라고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선물 전략 드린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저희가 3가지 열어두고 있으니까 실시간 소통 원하시거나 또 방송 시청하다가 나 이 자리값 되게 궁금한데 하시면은 꼭 저희한테 좀 상담이나 좀 여쭤보셔서 저희가 명쾌한 해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아토마스터 방송 외에도 더 다양한 이야기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도 저희는 첫 번째로 나스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본장 기준에서도 좀 힘을 못 쓰는 상황이고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주식 시장이 조금 높게 시작을 했다. 투자자들은 big earning big,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번 주에 정말 1분기에 가장 이 기술 기업들, 대형 기술 들의 기업 실적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발표가 된다고 나와 있고 그에 앞서서 테슬라의 주가가 좀 선반영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2% 상승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역시 FOMC 회의까지 기다리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아주 바쁜 위크를 보낼 것이다. 게다가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 이 가족 계획 발표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번 주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이 빵 주식의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이 이 기업 실적뿐만이 아니라 뭐 FOMC 회의도 챙겨야 되고 바이든 정부의 가족 계획까지 챙겨야 되니까 정말 어떤 이 이슈에 좀 대응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집중을 해야 될지 좀 살펴보는 그런 주간인 것 같거든요. 지금 미니 나스닥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미니 나스닥은 상승폭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변동을 키워가면서 0.0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13,935.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변동성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방송 시작하면서 나스닥이 일분봉으로 V자를 이렇게 파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방금 전까지는 좀 파란불을 켰다가 지금 다시 한번 상승폭 키워가면서 하락폭을 만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그림이 네. 저도 좀 이 움직임 상당히 싫어하는데 이제 A자 반등하고 이제 V자 반등이라 볼 수 있는 주가가 큰 하락 이후 이제 점차 다시 한번 상승폭까지 올라오는 그림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V자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한 방향성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네. 빠밤을 할게요. 자, 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왜 갑자기 이렇게 하락폭을 키웠던 거죠? 뭐 일단은 전반적으로 나스닥에 대한 이제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한 저번 주 일간 정도 매매를 하셨으면 아실 거예요. 1% 상승하고 1%대 하락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던 상황이었었는데 일단 장 초반에 눌림이 나왔다라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봤었을 때 그리고 V자 반등으로 회복을 했죠. 이제 분봉으로 보게 되면 장 초반에 이제 강한 하락 이후 상승으로 전환을 한 그림이 나왔는데 일단은 오늘 전반적인 저가가 이제 865라인대였습니다. 그렇죠? 865라인대 썼었는데 이제 오늘 금일 저가까지 크게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한번 이제 미증시 시가까지 회복하게 되면서 매수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저는 단순하게 나스닥이 눌렸다가 상승으로 가는 시점이구나. 그래서 장 초반 눌림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만들어진 저가가 이제 미장에서 만들어진 단기 저가라면은 이 구간만 깨지 않고 충분히 추세 유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고, 현재 오늘 매수에 대한 지지 확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값은 이제 18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000. 918포인트입니다. 13,918포인트에서 매수를 들어가라고요? 네. 지금 942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한 20포인트, 25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함께 해주시는 것 같고요. 자, 지금 또 가격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분봉에서.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도 나스닥을 저랑 같이 한 일주일 넘게 보시면서 네. 느끼겠지만 네. 13,950 라인대를 지금 강하게 못 돌파하는 그림을 많이 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4,000을 돌파를 못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근데 네. 그 중간값인 13,950단이 하나 있는데 네. 이 가격대를 지금 60분봉으로 쫙 나타나서 본다면은 현재 상단 돌파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심리선이라고 볼 수 있는 14,000선까지 최소 도달을 하려면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950 라인대를 충분히 안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950 근처까지 올라올 때마다 계속적인 이제 눌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나스닥이 저연적인 상승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저는 단순하게 조금 현재 나스닥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좀 중요하고 내일자 관점에서 좀 중요한 게 나스닥이 언제 상승 마감으로 950선 위로 마감을 해주냐. 어떻게 보게 되면 선물 시장 마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나스닥이 기본적으로 일봉에서 현 시점에서 이제 950선을 계속적으로 마감을 못하고 있는 그림이 진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이시더라도. 그렇죠? 이제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계속적으로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자에서 어느 정도 상승 기류가 회복이 되고 이제 950선을 몸통 마감을 보여준다. 그럼 다음 날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인 고점 랠리가 또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움직임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뭐 눌림 이후 상승이 나오지만 뭐 계속 갈 것이다. 고점 랠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아직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좀 약한 모습을 장 초반에 많이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네. 이제 저희가 매매하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10시 30분부터 대략 이제 1시까지가 이제 정규 랠리 타임이잖아요. 네, 유럽장이랑 이제 미장이 같이 동시 개장이다 보니 가장 많은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 거래량이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량이 낮다라는 것은 사실 뭐 추세가 나오진 않다 뭐 이런 뜻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제 우리가 매매하는 시간대에 있어서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 긴 시간으로밖에 이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시에 피로가 너무 많이 쌓이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가 대부분 새벽 2시나 3시에 조금 발현되는 모습도 가끔씩 보이다 보니까 일단 오늘자도 거래량이 조금 밋밋한 움직임하고 이제 13,950선을 계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그림이 이루어진다. 아직도 사실 큰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매수 추이로 보이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매수 추이긴 하지만은 좀 큰 추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장에서 뭔가 큰 원웨이성 매수라든지 이런 것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뭐 그렇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지만 네. 그래도 올라간다면 14,000포인트 오늘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게 단순하게 이제 950만 돌파하면 되는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볼게요, 여러분들. 네. 자,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가 이날에 이제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 그쵸? 이제 저점을 조금 늘리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이후 전환점 캔들이 이 캔들이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하락 전환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이제 끝내고 단기적인 조정으로 넘어간다를 보여주는 캔들이기 때문에 이런 캔들은 사실상 진짜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뭐 이 캔들의 고가와 시가와 저가와 종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의미를 가지지만 사실상 캔들학에서 보게 된다면 고가와 저가보다는 이제 시가와 종가에 조금 의미를 두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 오늘자에서 14,000 레인지를 가려면요. 최소한 이 캔들이 어디가 돌파돼야 되냐? 시가 쪽이 무너져야 됩니다. 자, 4월 19일자 오르일자 때 시가 쪽 저항이 이제 시가 쪽 가격이 13,989인데 아마 이 구간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원하는 14,000을 회복하고 랠리가 이루어지려면은 최소한 이 캔들에 대한 시가는 돌파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네. 주셨던 오늘 상승이 14,000까지 갈 가능성이 높냐? 제가 이 캔들 시가가 돌파되어야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또 제한적인 모습 너무 연출이 크다. 이 부분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시가를 항상 돌파를 하는 걸 관점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가 돌파가 이루어져야지 이 매수 상승에 힘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신 것 같고요. 자, 현재는 13,95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자리값은 13,918포인트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 상품 골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네, 골드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케이스가 급증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US 달러가 계속 완화되면서 골드의 매력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번 주 골드 마찬가지로 미국의 연준의 FOMC 회의 결과 좀 기다리고 있고 또 계속 이 공급 문제가 팔라듐을 고점 부근에서 유지시켜주는 힘을 계속 주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주가 이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 이 귀금속 측에서 단기적으로 흥미가 계속 가고 있다 이런 모습인데 왜냐하면 지금 달러와 국채 금리가 계속 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골드는 어떤 가격 보이고 있는지 시세 체크하시죠. 네, 골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0.2% 빠져서 1,774달러 선 지나가고 있네요. 네, 골드 뷰 바로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참 요즘은 참 골드가 계속 이제 매도 뷰를 좀 봐주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골드가 3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을 띄우고 있어요. 일봉상으로 네. 봤을 때. 네. 오늘은 매도 어느 자리값에서 들어가면 좋을까요? 오늘은 큰 자리값을 노리시는 게 맞는데 일단은 자리값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786쪽 레인지 구간에서 매도 대응이 이제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786 가격
$1,786 선에서 매도 진입 가능하다. 자, 지금으로부터 한 12달러 정도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자리값이 오늘 안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상당히 조금 이제 많이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저는 항상 자리값을 결정할 때마다 뭐 지금 당장이라 저는 시간 개념을 좀 두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언젠가 이제 한 번쯤 올 가능성이 높은 가격에다가 조금 이제 배치를 해서 네. 좀 가장 안전한 자리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현 시점에서 단기적인 매도, 그러니까 골드 매도 진입하려면 지금 매도 진입하는 게 맞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보수적이고 나는 이제 골드를 매매할 때 뭐 데일리로 뭐 하루에 한두 번 또는 이제 주간에 한 두세 번밖에 매매를 하지 않는다 할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큰 네. 자리값을 노리시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오늘 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긴 하는데 저는 충분히 기다리면은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네. 조금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라고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1,786달러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봤을 때 한 8시 이후부터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골드가 그에 반비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왜 그런 걸까요? 네. 지금 이제 볼게요, 여러분들. 네. 지금 금리가 지금 장 초반에 우리가 개장하고 나서 거의 이제 뭐 3시간 전 정도였었는데 금리가 지금 그 이제 스탠다드 금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10년 금리고 오늘 좀 강하게 금리가 올라오는 국면이 한번 이루어졌었어요. 상당히 조금 기존에 제일 했던 주 금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도 이제 미국 10년 금리 중에 이제 1.6%대라는 이제 가격대가 가장 제일 중요하다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근데 이 구간대를 오다가 지금 다시 한번 금리가 빠지고 있는 실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돌파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현재 금리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는 골드가 다시 한번 이제 반등세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게 금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지지를 받고 어떻게 보게 되면 다시 저항을 받는 그림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골드가 크게 올라오는 그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 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1.6%대에서 이제 반등 나온 건 맞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골드 차트 1시간짜리 캔들이에요. 자, 골드가 강한 반등을 보여줬던 게 이제 9시입니다. 9시. 이제 1768 정도에서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금리가 언제 눌림이 나는지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자, 금리도 똑같이 9시 정도, 이제 8시 45분 정도에 1.6%대까지 근접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금리가 현 시점에서 저항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락으로 넘어가는 실정이라면 이제 골드는 상승 추이를 이제 강하게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계속적인 저항이 좀 이제 잇따라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눌림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금리 빠지는데 왜 골드가 크게 안 올라가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지금 ING 이제 현재 진행형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드가 지금 지지력을 만들어주고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실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현재 단순하게 가시적인 그러니까 왜냐면은 금리가 한번 크게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골드가 장대 연봉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매수 수위로 안 보인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면 꼬리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등이 가장 강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매수 반등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보게 되면 금리에 대한 저항을 받고 골드가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양봉 하나 안 나왔다고 보기보다는 지지력은 유지 잘 되고 있다. 이런 뷰로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현 시점에서 골드가 이 하단점에서 지지받고 잡아줘야 될 자리는 하나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만큼은 잡아줘야 된다. 저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으려면 자 72포인트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2포인트요. 네. 그래서 골드의 다음 지지점이 아마 1772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구간도 어떻게 보게 되면 지지 포인트이기 때문에 단기 매수점으로도 활용 가능하시고요. 자, 다만 이제 골드가 이전 이제 거의 1800선 근처까지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98.4까지 올라왔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800선을 근접하게 올라오다가 이제 돌파 시점은 이루어지지 못한
지금 현재 골드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지지력을 많이 유지를 해주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골드가 이 현재 구간에서 뭔가 추세가 매수 강하게 돌파가 되려면 그렇죠, 여러분들? 1800선 근접했고 사실상 상승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60분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본다면 이게 지금 매집이라고도 보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뭔가 이제 발판을 만드는 작업이다라고 네. 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상승은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게 네. 저도 항상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 가격에 상당히 민감한 종목이 저는 골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가격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1800선에서 1900선을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1700선에서 1800선으로 넘어간다든지 뭔가 이제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는 1798.4가 네. 고점이고 다음 단계로 저 고점이 돌파가 된다면은 1800선이 되는 건데 사실상 골드가 이런 자리값 근처에 상당히 많은 제한을 줍니다. 제약도 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정도에서 매집을 해서 이 중장기적인 추세를 한 번 더 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해드릴 말은 무슨 말이냐?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세가 매수로 다시 나오긴 너무 힘들다. 나오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외려 이탈이 발생해가지고 눌림 이후 상승은 가능하되 현 시점에서 여기 매집 이후 바로 매수 추이로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골드는 지금 뭐 자리값에 그리고 주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게 1800에서 1900 갈 때 그리고 뭐 1700에서 1600으로 갈 때 이런 돌파나 지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품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오늘의 자리값은 1786달러 매도를 주셨는데 1772달러가 골드의 다음 지지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수익을 보시거나 아니면 1772달러에서 단기적으로 매수 자리값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골드가 상승으로 좀 돌렸거든요. 0.01% 정도 올라 모습인데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설명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자, 단기점 지금 뭐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네. 아마 현 시점에서 지금 7, 8하고 80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들어가신 분들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골드를 어디에서 볼지. 느껴지시나요? 네. 횡보를 좀 오래 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가격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 네. 근데 저는 딱 느껴져요, 여러분들. 7하고 막 80 정도에서 매도를 엄청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 하지 마시고 네. 그냥 86에서 바라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하단하고 상단에서 중심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박스 추세에서 중심값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현재 왜냐면은 중심값에서 매수를 넣어봤자 또는 매도를 넣어봤자 그 수익이 상당히 제한돼 있고 리스크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지금 중심값이라 볼 수 있는 제 머리 위에 78하고 80 레인지 이 구간에서는 매수나 매도는 고려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시겠죠? 네. 자, 86만 매도 저항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간대에서 또 트레이딩 가시거나 아니면 이미 자리값 가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86달러 매도만 좀 집중을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자리값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 다음 상품 오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함께 뜨는 기사는요. 지금 인도 쪽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하면서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 아무래도 수요 우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여전히 인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수입국인데 지금 인도에서 이 코로나가 터져버리면 아무래도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이슈도 있고 또 오펙 플러스 측에서 유가에 대한 증감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보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현재 유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유가는 1%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61.3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가장 변동성이 큰 상품이죠. 크루드 오일 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우 고민하다가 결국은 관망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크죠. 그렇죠. 네. 오늘 오늘 네.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게 네. 유가가 지금 이제 하락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적으로 요소가 많습니다. 뭐 제 밑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오펙 플러스 공급량 추가 네. 예정의 기술적 조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자, 일단은 지금 인도가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세계에서 조금 주요한 이제 수요의 국가란 말이에요. 네, 유가에서.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펙 플러스 그리고 그러니까 증산국들의 주요 회의를 하는 회의래 죄송합니다. 증산국들에 대한 이제 기관인데 이제 이 기관에서 지금 현재 유가에 대한 공급량 추가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그럼 보게 되면 자, 수요에 대한 지금 현재 둔화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공급량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상승, 공급량에 대한 추가적인 이제 감산이 아니라 이제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 사실 이 내용 자체가 보게 된다면 유가한테 악영향이 조금 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유가가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매수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방향성에서는 매수지만 오늘 데일리 관점에서는 이제 매도세가 조금 유입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 생각과는 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관망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유가도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유가가 예전 사태부터 현재 뭐 67.98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는 뭐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에 대한 동향이 뭐 수요가 회복되는 그림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죠, 여러분들. 자, 인위적인 감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증산국들의 노력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61불, 즉 이제 60불대라는 유가 가격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지금 글로벌 시장 동향이 좋아가지고 유가가 60불까지 올라온 게 아니라 자, 인위적인 감산과 이제 증산국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유가가 가격대가 크게 올라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은 현재 60불대에서 이제 감산에 대한 이런 이제 인위적인 공감, 이제 수요와 공급 쪽 측면에서 이제 공급 내용보다는 수요 내용을 지금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내용이 조금 제가 조금 이제 말을 조금 어렵게 했는데 단순하게 수요보단 공급에. 네,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에 조금 더 이제 열쇠를 좀 잡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가가 어떻게 올라왔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유가가 수요 때문에 올라온 거 절대 아닙니다. 공급량을 줄여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하고 네. 현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뭐 수요 둔화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영향은 크게 없거든요, 여러분들. 수요 쪽이 아니라 공급적인 측면을 바라봐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이제 인도에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코로나가 이제 점차 확산이 돼가지고 좀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오게 돼서 이제 수요에 대한 둔화가 우려되고 있지만은 이건 오히려 단기적인 리스크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여러분들. 단기적인 리스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오펙에서 공급량 추가 예정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이제 유가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는 두 가지였잖아요. 첫 번째 인도 그리고 두 번째는 오펙인데 자, 오펙 내용만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인도는 조금 제외를 하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예전에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에서 유가를 이제 단계적인 이제 증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 증산량만큼 이제 공급량 추가 예정, 즉 이 얘기가 지금 이제 현실화가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미 그게 좀 기반형이 됐어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유가에 대해서 단계적인 증산 얘기가 나왔었을 때 그때 유가가 한번 눌린 적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구간대였던 것 같은데 이제 이건 이미 기반형적으로 나온 거고 후에 이제 유가가 다시 한번 회복했기 때문에 기반형적인 내용 때문에 지금 유가에 대해서 눌림을 조금 예상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때 당시에 단계적으로 감산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 그 후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이 내용을 왜 무서워하냐 이 내용 저는 이 말이거든요. 네. 이미 기반형에서 여기서 다 놀고 놀았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펙 쪽에서 지금 공급량에 대한 이 내용 때문에 지금 유가가 다시 하방으로 넘어갈 것이다. 지금 현재 61불 지켜지고 있는데 61불도 무너뜨리고 60불도 무너뜨리고 큰 하방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실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큰 눌림 나올 때마다 매수 보는 게 정상적인 유가 매매법이라고 생각하고 네. 오늘 뭐 단기적으로 이제 진영적 리스크가 좀 발생을 해가지고 조금 지저분하게 좀 움직이는 거지 다음 날 또 되면 어느 정도 또 회복세가 드러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려 노이즈 쪽의 성질을 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무시를 한 채 전반적인 차트 흐름만 좀 많이 봐봐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저는 유가가 최소한 단가를 무너뜨리고 이제 밑으로 빠지려면, 그러니까 하방으로 추세가 이어지려면은 여기 구간대가 무너져야 한다 생각해요. 자, 59.40, 60이 59.60 레인지. 여기 구간 무너지기 전까지는 유가를 매수로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무너졌을 때 이때부터 매도 관점 전반적으로 여기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켜지고 있다면 매수 관점이 계속 옳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아직까진 추가 저점을 갱신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 유가가 이때 당시의 저가 레인지가 이제 60.61 레인지였는데 오늘 저가가 이제 60.66이거든요. 5티 정도밖에 하진 않지만 지금 저가 갱신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전반적으로 큰 하락으로 다시 넘어가기 어렵고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 매수대를 다시 쌓을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만약에 매수세를 좀 받아보고 싶다, 유가에 매수 베팅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0.90포인트에서 매수 관점 바라보시고 네. 난 그래도 그냥 유가를 위쪽에서 매도 한 번 더 정확하게 때려보고 싶다, 매도 대응을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자리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63.60 레인지 하나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근데 아마 오늘이나 이번 주 내내 안 올 수도 있고 좀 이제 오기 상당히 좀 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 번쯤 온다면은 수익으로 조금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거든요. 이 자리는 조금 확실하게 기억해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유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회복이 여기까지만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5일은 오늘 관망을 들어주셨지만 언제나처럼 자리값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자리값은 60.90에서 매수 가시거나 63.60달러에서 매도를 보셔도 라는 말씀이신데 다만 이 자리값이 오늘 온다는 확신은 없고 좀 중기적으로 이 차트를 좀 보신다면 그때도 매도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60.90까지 매수가가 올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크루드 오일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슈로 하락하고 있지만 하방 국면을 맞은 것이 아니라 여전한 상방 추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5일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는 다음 상품 유로 FX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뜨는 속보 살펴보시면요. 유로는 현재 8주째 고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달러도 떨어지고 있고 게다가 연준이 계속 이 도비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하면서 유로가 상승을 8주째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독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가 기업 심리 설문조사인데 이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로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유로 FX는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유로 FX 조정받고 있습니다. 0.17% 하락해서 1.20845달러 선 지나가고 있네요. 네, 유로는 조정세가 나와도 여전히 1.2달러 선 유지해주는 모습입니다. 뷰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매도를 들어주시다가 오늘은 좀 매수를 들어주셨는데 이 단기 고점에 나왔다고 말씀 주셨는데 매수로 좀 뷰가 전환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네, 자리값을 먼저 들어보죠. 네. 자, 오늘 유로 FX에 대한 매수 단가가 1.20480 레인지입니다. 네, 1.20480 레인지다. 네. 지금 1.20830 니까 네. 얼마 안 했으면 이 자리값이 올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떨어져야 되니까. 네. 그래도 단기 고점에 부딪혔는데 지금 매수 자리값을 주셨잖아요. 아, 네. 네. 일단은 제가 방송 나오면서 매번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뭐 차트에 대한 뭐 기술적 관점이라든지 현재 달러에 대한 뭐 이제 90일불 지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방향성 제시보다는 이제 관망 그냥 계속 통화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2주 정도 가량은 이제 계속 관망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오히려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 관점은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매수 팻말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자리값을 드린 겁니다. 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차트를 좀 해석을 했었을 때 이제 뭐 단기적으로 뭐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는 지금 뭐 통화 쪽 종목에서는 뭔가 방향성을 고려하기 많이 어렵지만은 뭐 데일리 관점 위주에서 본다면은 아직까지 몇 번 정도 진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관망 뷰보다는 매수 팻말을 들은 거예요. 자, 저는 좀 이런 거를 좀 제일 좋아해요. 차트 중에서 이런 것들을 제일 좋아하는데, 자, 예전에 지금 이제 유로 FX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이때 한번 강하게 만들어졌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때 강하게 거래량이 만들어졌는데 그 후에 조금 거래량이 조금 사뭇 떨어지는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 캔들 상황에서 모습을 보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한 음봉으로 3번 정도 마감을 보여줬었어요. 그렇죠? 뭐 고점 갱신까지도 안 되고 상당히 낮은 진폭으로 계속적으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 이때 당시 보시면은 그 심리적으로 이제 유로 FX가 1.20530에서 550 정도를 계속적으로 계속 상단이 나오고 있다가 이날 당시 저번 주 금요일 날 당시에 달러 인덱스에 대한 큰 하락 이후 유로 FX가 큰 상승으로 넘어가게 됐거든요. 자, 근데 보시겠지만은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점차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양봉으로 주요 저항가가 완벽하게 안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면은 저는 오히려 고점에서 단기적인 매집이 한번 이루어진 거고 추가 상승도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려 계속적으로 상승 제한을 줬던 520 레인지 구간대가 지금은 돌파됐으니 오히려 오늘 자리에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480 레인지 쪽이 가장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원래는 이제 520 레인지하고 480 레인지를 같이 봐야 되는 매수 구간이지만 일단은 이 구간에서만 조금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상승 제한 나왔는데 이제 520이라는 저항점이 있었는데 여기를 금요일 날 도파가 나오고 안착이 나왔다는 뷰예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가 있다. 이 뷰로 좀 바라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뭐 자리값을 많이 주셨지만 단기 고점이라고 예측을 해주신 데 있어서 그 고점 위에 돌파를 하고 안착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오늘은 매수로 의견을 좀 바꿔주신 거고 1.20480달러와 1.2을 같이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같이 보면 좋을까요? 520도 매수 진입 가능한가요, 그럼? 저는 네. 원래 이제 뭐 이제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마다 조금 이제 성향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네. 이제 계약수가 가장 큰 차이를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2계약 정도, 왜냐하면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물 상품보다 변동성도 솔직히 낮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증거금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당 1,900에서 1,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유로 FX 같은 경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변동성도 이제 부담이 없고 뭐 진입에 대한 뭐 계약 단가 같은 경우에도 부담이 없다 보니까 최소한 한 계약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2계약 이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제일 좀 선호하는데 저라면은 520 레인지 구간에다가 한 계약 정도 그리고 480에다가 추가 진입 정도를 엿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주식으로 따지면 분할 매수를 하는 그쵸. 거네요. 트레이딩 방법이 될 것 같은데 1.20520과 1.20480의 좀 계약 수를 나눠서 매수를 걸어보는 것도 승부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유로 FX에 대해서 더 볼 사항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트 구조가 진짜 좀 마음에 들어요. 외려 이제 그냥 추가적인 상승을 많이 불어줄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여러분 사실 제가 차트 네. 보는 법이 조금 많이 복잡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죠. 무슨 예, 막 어떤 여러 가지 네, 지표를 네, 또 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좀 뭐 이제 만약에 상대적으로 만약에 제가 차트를 설명했었을 때 네. 보조 지표를 상당히 많이 써가지고 뭐 일목균형표가 뭐 상단으로 올라와 있다, 뭐 볼린저 배트 뭐 상한선하고 하한선이 돌파가 돼가지고 관점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지만은 저는 매매를 하면서 보조 지표는 많이 안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로지 가격에 되게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네. 주식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간에.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속적으로 유로 FX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500선 위로 계속 몸통이 위로 마감이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뭐예요? 자, 그런데 현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상단 쪽 저항 주다가 그렇죠? 이날 당시 이제 양봉으로 흐름 바뀌면서 들어왔는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날에 음봉이 한번 컸어요. 다른 캔들들보다. 근데 거래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아래쪽에서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다음날 양봉으로 전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려 지금까지 계속 좀 괴롭혔던 500선에 대한 저항이 지금은 매려 매수 쪽으로 안착 전환이 된 거다. 어떻게 보게 되면 변곡점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즉 매도 저항에서 매수 지지로 지금 자리값이 변경이 되어 있고 단기 관점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수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거든요.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왜 이 자리에서 돌파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돌파가 됐었을까?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3일 동안 돌파 못하다가 돌파했습니다. 그럼 추세가 발현이 된 거고 눌림 시 매수 대응이 더 맞는 거겠죠. 뭐 여기 위쪽에서 매도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구조니까. 그러면 오늘 추세에서 당분간 이제 어차피 달러도 저점을 갱신을 한 상태고 이제 이러한 모멘텀이 유지가 된다면은 유로 FX는 한 번 더 상승으로 고점 갱신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자리값, 즉 상승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값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520이랑 480이 제일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로 FX 주 자리값을 좀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여기까지 상품을 모두 돌아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스닥으로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은 저희가 방송을 좀 하고 상품을 보여드리고 계속 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상승폭을 오히려 키우면서 0.15%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우리 아토 마스터께서 말씀해주신 매수 자리값이 13,918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오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한번 내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그런가요? 네. 어떤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죠? 아까쯤에 이제 그 나스닥 차트를 좀 보는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에서 조금 주요 저항대가 하나 있다. 좀 상승 제한을 그러니까 상승을 계속 제한하는 자리가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까 13,950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제 11시 한 22분 정도의 고가점이 이제 16이고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서 추세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뭔가 이제 계속적인 가격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고 이 구간에서 뭔가 방향성이 나타난다라고 보기에는 많이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이 되실 거예요. 아니 나스닥이 V자 반등으로 상승 추세 줬는데 여기서 힘을 못 받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이걸 단순 고점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자리가 이제 950이라고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돌파 시점 안 나오고 있고 돌파가 나와도 약돌파밖에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나스닥이 지금 고점 근처 계속적인 매집을 못 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추가적인 매수 매집을 못 받고 있다는 상황인데, 자, 돌파가 나왔었으면은 지금 한 12시, 이제 11시 반 정도 내에서는 좀 강한 상승이 한번 이루어졌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매수 여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눌림 시점 포인트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구간에서 지금 아마 많이들 싸우고 계실 거예요. 매수든 매도든 간에. 자, 지지 유보를 본다면은 여러분 딱 하나만 체크합시다. 만약에 이제 한 50 정도에서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13,938 깨지면은
매수 포지션 취소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손절 주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네. 네, 반대로 이제 여기까지 무너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918 레인지까지 온다면 과감하게 매수 들어가세요. 자, 918포인트에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자, 지금 매수 관점을 매도 관점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보지 말고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면은 자, 어차피 매수 쪽 관점이 더 많을 거니까 38 깨지면 매수 손절 과감히 주시고 다음 분기였던 918 레인지까지 바라봐 보시는 거 제일 추천드리고요. 자, 아마 제가 보기에 썼을 때는 위쪽에서 매도 또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 매도 진입하신 분들은 제가 리스크 손절을 좀 걸어두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고점 깨지면은 던져주시는 거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고점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손절을 좀 고려하시는 걸 추천을 드렸고 50포인트 돌파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힘을 받고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저는 이거 돌파했다고 절대 안 봐요. 왜냐하면 매매하신 분들은 진짜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여러분 차트 보시더라도 지금 이게 950 돌파돼가지고 상승 나오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너무 이제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런 걸 돌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런 걸 돌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흐지부지한 상승 같은 경우에는 괜히 한번 이제 손실 볼 수 있는 이제 패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진입하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들 918 왔었을 때 진입. 만약에 이제 매도를 들어가신 분들은 현재 고점 깨지면은 손절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돌파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는 자리값을 들어가기가 조금 더 늦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나스닥이 막 변동성 엄청 주고 막 수익 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있어요.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값이 진입할 수 있는 장세가 있고 없는 장세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 매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950을 확실하게 뭐 일본 관점에서 위로 들어 올려줘야 매수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루마다 1%대 상승, 1%대 하락, 1%대 상승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엄청 큰 종목이에요. 오늘 나스닥이 뭐 장전이 잠깐 눌렸다가 상승으로 갈지언정 이 추세가 세부까지는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저는 여기 구간대가 상당히 높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구간인데 여기서 단순하게 추세가 매수다? 여기서 들어간다? 이건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위쪽에서 바라본다면 매도 쪽 저항이 좀 강하더라도 돌파가 되어버리면 또 매수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제가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매매하지 마세요, 그냥. 네. 지금 좀 약간 여기서 정말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해주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이 돌파가 나온다면 자리값을 놓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바로 60포인트 못 미쳐서 바로 음봉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나스닥은 변동성도 굉장히 크다는 것이겠고 또 확실한 돌파 사인이라는 게 참 이런 애매한 자리값에서는 트레이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저희가 조언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추가적인 상품을 보면 짧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상승을 폭을 키워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단기 분봉 싸움 뭐 봐더라도 이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구간에서 매수매도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골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80에서 지금 78 분기에서 뭐 해봤자 수익도 안 나오고 아마 손실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리값이라서 이 구간대에서 절대 매매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방금 70이 아이고 안 왔네. 이거 아까 그 자리 잠시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에서 말한 자리가 아니구나. 자, 지금 현 시점에서 매수를 노리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70이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난 매도를 바라보고 싶다. 아까 말씀드렸던 86. 그냥 여기 윗상단 저항 아니면 아래쪽 지지만 건드리시면 돼요. 괜히 지금 자리에서 쓸모없는 중심값 78하고 80에서 매입하게 되면요. 운 좋아야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박성 매매하지 마시고 확실한 자리값 올 때만 기회 포착하시면서 트레이딩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과 골드에서는 지금 자리값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오히려 트레이딩을 관망을 하시다가 정말 자리값이 온다면 그때 좀 들어가 보자라고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우리 아토마스터의 더 다양한 전략 들어보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시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